지금 이 미국 증시 상황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은 전자공시생 장우진 팀장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데 전 세계 시장이 지금 부진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같이 덩달아서 부진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지금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거라고 보는 게 일단 유가가 안정이 됐다. 77달러까지 올라갔던 유가가 지금 70달러 선까지 안정이 됐고 특히나 안전자산 선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사태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하락하긴 하지만 그걸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의 동향과 함께 그래도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일정과 주요 뉴스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얘기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될 거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추가적으로 확전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스라엘이 공격한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1981년에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가 백인 독트린을 발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이냐면 주변국들이 핵을 보유하거나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타격에 나선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 이스라엘은 자기의 방어를 위해서 상대가 먼저 핵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전에 공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핵 합의 이전에, 그러니까 이 미국과의 핵 합의가 틀어져 있고 이란이 이제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타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이 이제 6월 14일인데 6월 12일에 미국이 이라크 지역의 군인들을 자발적으로 출국한다는 얘기가 전해졌어요.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란 두 나라 모두의 친한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나 좀 이라크의 민병대 같은 경우는 이란과 굉장히 친한 세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 지역에 뭔가 테러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본 건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공격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사전에 이스라엘의 공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6월 13일 새벽에 이란의 핵시설을 본격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전투기 200여 대가 출격을 해서 이란의 핵시설이라든가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란의 군 참모총장과 이란 혁명수비대의 사령관, 그러니까 이란 내부에서 탑2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실인데요. 이 이후로 이란이 또 보복 공격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보복을 시작을 했고 드론 100여 대를 투입해서 이스라엘에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WTI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때 77달러를 상회하기도 했었고요. 중동 위기로 인해서 이제 원유 수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위기가 가장 컸었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원유 수출입에 굉장히 큰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잦아들고 있다. 유가가 77달러에서 지금 70달러 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잦아지고 있다는 건 시장에서 우려가 조금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공격 후에 트럼프의 발언들을 보면 이스라엘 공습을 사실은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란의 핵 합의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포기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고 만약에 이걸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다음 공격은 굉장히 잔혹할 것이다. 훨씬 더 잔혹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 6차 합의를 앞둔 상태에서 이런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스라엘이 약간 대리전 형태로 이란을 공격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갖게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우려할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게 확전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확전의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좀 크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뭐냐면 이란의 주요 세력은 이란은 이제 이스라엘과 일단은 국경이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이 불가능해서 이란은 대리전 형태의 전쟁을 벌여왔었는데 주요 세력이 레바논과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의 민병대였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굉장히 지리멸렬했죠. 이스라엘이 공격하면서. 마찬가지로 레바논 내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이 공격하면서 거의 세력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시리아는 이 내전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란 편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대신해서 대리전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줄어들었다는 게 굉장히 크고 또 이란이 드론을 공격할 때 보면 시리아나 요르단, 사우디 같은 중동의 국가들이 이 자기들의 영공을 지날 때 이란의 드론에 대한
공격을 허용했어요. 특히나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자국 영공에서 공군이 출격을 해서 드론을 격추시키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이란은 현재 상황에서 보면 약간 중동에서 외톨이가 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들을 보면 이게 전쟁이 크게 확산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려할 건 어떤 내용이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란이 미사일 공격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도 이제 한번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미사일 공격 정도가 지금 우리가 우려될 상황 플러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냐 이 정도를 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이란 이스라엘 사태에 대해서 이 전면전으로의 확산 가능성은 낮다라는 부분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전자공시생 장우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